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 참 이런 제도권이 하는 그런 모임회를 다 보네요. 저는 사실 평생 거의 백수로, 거의가 아니라 중년 이후에 이렇게 백수로 살고 백수 공동체를 만들고 백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행정안전부, 이 평소에 발음도 해보지 않은 단체고, 그리고 컨퍼런스 이런 건 진짜 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 영혼 없는 보고서들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동원된 간중들의 영혼 없는 응답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그래서 정말 들으면 한마디로 밥맛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왜 여기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저를 오게 한 이제 그 인터뷰어 매니저인데, 그분을 제가 지금 본 지가 그 인터뷰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친한 친구하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둘이 연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묘하죠.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부탁하는 거는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백수들의 그 윤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만난 지 한 2번 되고 오늘 3번째 만난 그 분의 중간 그 연결로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 왔는데, 발표를 다 이제 앞에 첫 번째 분을 못 들어서 되게 아쉬운데, 너무 재밌어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요새는 제도권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는구나. 그런 이제 신선한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살아 보니까 우리 사회가 하는 이 담론이 너무 왜곡이 많아요. 너무 상투적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얻으면 안정된다. 안정을 위한 그래서 정규직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다. 근데 저는 백수로 불안하지 않거든요. 노후도 안 불안해요. 저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분은 여기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이거는, 이 워딩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다. 결혼해서 안정하신 분이 있어요? 안정을 얻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단연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투적인 걸, 제가 이제 한 10대부터 이제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만드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지금쯤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바꾸는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는 책을 내서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관계가 화폐에 선행한다가 20세기는 노동과 화폐, 핵가족이라는 요 3개의 그 키워드가 지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어떤 직업을 가졌냐, 월급이 얼마냐, 그리고 결혼을 했냐.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나가려면 갑자기 부부애가 좋아야 되고, 막 친한 거를 과시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스위트홈을 유지를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끝났거든요. 노동은 이제 사라지고 있고, 화폐가, 이때 화폐는 사적 소유예요. 내가 챙겨놓은 재산이 얼마냐인데, 지금은 너무 사회에 공유 경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을 이렇게 내 거를 챙겨놓으면 되게 촌스러워요. 이렇게 어디 숨겨놓고 꼽을 쳐놓는 거는 정말 불안한,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후져요, 일단. 이거는 분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안타깝다, 너무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꼽을 쳐놓는 걸 하죠? 왜 부동산 투기를 하죠? 집은 이제 전국에 제가 다녀보면 빈집 투성인데,
왜 집을 계속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이런 장난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후진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노동화폐, 화폐 사유재산, 그리고 우리 집, 핵가족. 이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차 혁명 이후에 이 21세기 디지털 혁명 뭐 등등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면 그걸로만 이제 삶의 지도를 만들 때 어떻게 되냐? 고립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일자리가 없어서 뭐 친구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하지만 20세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거든요. 지금 왜 반대로 얘기하죠? 백수는 시간이 많아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죠? 왜 고립돼 있죠? 20세기가 20세기적 인식의 지도를 그대로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있고 사유재산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공동체가 남산 밑에 있는데 남산을 내 사계절을 다 음미하고 하루에 2번씩 거기를 산책을 해요. 남산 순환도로를. 거기에 사는 부자들은 남산에 못 와요. 진짜 부자들은. 어느 게 더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집안에 그 정원을 갖고 정원에서 사계절을 혼자 음미하는 게 부자인 거죠. 고립돼 있죠. 부자도 고립돼 있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자기의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없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노동화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삶의 지도가 현대인의 삶에서 관계를 증발시켜 버렸다. 노동이 있건 없건 고립되고 돈이 있건 없건 고립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예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다 외로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가? 이게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테이프를 칠해놨지? 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연합뉴스 한 줄인데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이 극도의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고 이렇게 문명이 진보했고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결국 일상은 다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가 보죠.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탄생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난한 뭐 독거노인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이라는 이 영역을 담당해야 되는 정치 경제학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고립이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자의식인데 이 자의식의 감옥 안에서 전부 다 우울증 아니면 분노조절 장애를 겪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립이 되면 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바깥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모든 게 풍요롭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갯만큼의 절망과 그 분노를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외로운 늑대와 뭐 묻지마 테러나 이런 이제 갑자기 세상에 뛰쳐나와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태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21세기라는 것을 전혀 누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52시간 노동에서 노동 시간이 줄었죠. 이제 노동 시간뿐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이 사라지게 될 거고, 제가 이제 청년 백수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쓰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사실 청년 백수의 문제가 아닌 게 중년에도 회사를 나오시면 청년 백수와 똑같은 상태가 돼요. 인생의 지도를 또 못 그려요. 노동화폐 가족인데 노동이 사라졌고 돈은 증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핵가족은 그냥 분열하는 거예요. 핵은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북한의 핵미사일도 위험하고 남한의 이 핵가족의 핵도 위험하다
그중에 이 핵가족이 더 위험하다. 북한 핵은 어느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한 핵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식구 네 식구인데 이걸로 인간이 관계라고 하는 영역을 다 여기서 해소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너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인용한 걸 보면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인디언하고 미국의 최고 로얄 패밀리를 비교했더니 공통점이 최소한 600명 이상의 친인척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 누구 닮았구나 예쁘구나 하는 사람이 600명이래요. 근데 다 보통 가족은 3명 4명 평생의 친구 한 명이 여자한테는 남자야. 남자가 나의 유일한 내 편이야. 남자한테는 나의 유일한 친구가 여자야. 성별이 달라. 소통이 안 돼. 근데 유일한 친구야. 이게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일 끝나면 무조건 다 집으로 가야 돼. 둘이 만나면 할 얘기가 없죠. 스킨십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런데 부부는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애가 클 때 애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확인하는 얘기. 그거 말고 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애는 커버렸죠? 할 얘기 없죠. 재산은 더 이상 증식이 안 되죠. 그러고 사랑은 이제 끝났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이 많을 때는 일 때문에 가족과 대화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청년 백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백수하고 얘기를 해야죠. 중년 백수가 있어요. 그럼 대화를 막 해야죠. 정년의 백수가 됐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 얘기를 해야죠. 얘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했어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관계의 기술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노동합해 가족이라는 이 틀 안에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노동 시간이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다. 그럼 저녁에 뭘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낮에 뭐 백수도 활동을 하니까 당장 돈이 안 돼서 그렇지 백수도 다 뭐 밥벌이 합니다. 당장 돈이 안 돼서 그러고 월급을 어서 안 주서 그런 거지. 예, 정규직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대낮에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게 먹고 살면 화폐가 지배하는 관계예요. 계약 교환 관계. 그래서 여기는 가불이라는 위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풀고 집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집은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정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혈연은 뗄 수도 없고 사랑을 통해서 만난 관계는 너무 끈적끈적해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진솔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요. 감정을 많이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스트레스를 안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거긴 감정 노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분노가 막 그냥 쌓이죠. 핵가족의 끝은 모든 가족의 화병화. 화병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 미움으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으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중독으로. 왜? 다른 관계가 없으니까. 핵심은. 다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세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곡이었다면, 이런 식의 관계를 이렇게 빈곤하게 한 게 질곡이었다면 이제 이걸 벗어나야 진짜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은 이 노동합해 가족에 묶여있는 사람은 가장 못하는 게 휴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휴식이 일보다 더 힘들죠. 회식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 코가 삐뚤어지도록 가는, 정신을 놓칠 때까지 자기를 오히려 어떤 점에선 자해예요. 자해. 그게 아니면 과격한 쾌락, 아니면 소비. 이거는 절대 휴식이 아니에요. 문화행위도 이렇게 하면 휴식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관계, 화폐 관계, 감정을 소비하는 관계를 벗어난 관계에 들어가서 다 이 스트레스와 독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쉬는 것. 이렇게 되는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관계라는 거, 진짜 관계는 뭐냐? 그거는 혈연을 벗어나야 되고 화폐, 돈관계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걸 우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그러니까 분명히 자본주의 이전에는 지인지감, 지기,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제일 중요한 관계였고, 이 친구 중에 내가 인생에서 배울 게 있는 친구, 이게 사우였어요. 스승이면서 친구, 친구이면서 스승인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멘토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서 역시 그걸 찾고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노동과 가족이 이 관계를 증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멘토도 굉장히 그냥 어떤 점에서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우정이 있고, 우정은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 배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광장이 만들어져야 일이 끝난 다음에 가서 해질 무렵에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어떤 그 내 몸을 릴렉스하는 이런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많으면 이제 거기를 주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시간이 많고 낮에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거죠. 재미나게 놀려면 어떻게 할까?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이래 모든 철학자는 직업이 없었던 이유예요. 정규직이 어떻게 철학을 합니까? 그러니까 직업 없는 걸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정과 지성이라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행운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수들 집에서 안 나오고 방에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학교는 뭐 전부 다 이제 정규직에 매달려 있어서 고립돼 있고 혼밥족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그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좀 뭐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생명의 이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생명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과 순환이에요. 기운이 순환돼야 돼요. 이 순환에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아까 그 이 독서하는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순환이죠. 책을 읽고 말하는 거,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살아 움직이면 절대 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요. 폭언. 그러니까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참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인터넷에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비대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악플을 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는 절규 같은 거예요. 그 욕이라는 게.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나와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고립이 됐는데 생명의 그레이드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생명은 오로지 이 외부와 타자와 소통하고 내 생명의 기운을 순환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대별로 할 것이냐가 정치경제학의 핵심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설정을 고립에서 공감으로 이렇게 비전을 바꿔야 교육이랑 그 다음에 전역이라고 하는 이 코드, 이 새로 확보된 이 시간의 영역,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다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